제가 2000년, 서기 2000년, 한 2년 전에 미국을 가면서 형네 집에 놀러 가는 거죠. 일 때문에 갔는데 출장 가면서 형네 집 들린 거예요. 비행기에서 어떤 책을 봤냐면은 엘고의 위기의 지구라는 그런 책을 봤어요. 22년 전이죠. 물론 그 책은 그보다 한 10년 전에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 30년 가까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이 엘고의 위기의 지구라는 책을 비행기에서 보면서 너무 내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길어가지고 다 못 봤지만은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그 책을 계속 봤어요. 그 책에 그 지구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책인데 너무 전 감명 깊게 받아가지고 과연 엘고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변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또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본 책이 그 바이오스피어 팔리틱이라고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바이오스피어 그 폴리틱이라고 생명권 정책이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 쓴 거죠. 그 책에서 그 바이오스피어가 뭔가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는 얘기예요. 생명권의 이야기를 오늘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농구공이 보이죠? 이건 미국 그 NBA에서 그 가장 많이 쓰는 공이랍니다. 엘고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 3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쓰면서 이 지구라는 건 말이에요. 지구를 농구공처럼 이렇게 확 축소해 버리면은 지구 그 표면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들에 사는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 비누를 세수로다 보면 비누 거품을 일잖아요. 그 거품을 그 농구공 위에 입힌 것처럼 아주 얇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 비유 참 멋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에요. 그 당시 어떤 일 많은 그 유행하는 책들이 이 우주에서 지구를 본 그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표면을 찍은 거예요. 지구 표면에 뇌가 파란 줄이 보이죠. 이게 생명권이에요. 이 생명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를 농경만하게 줄여보면은 그 비누 거품, 비누막, 비누 거품의 막처럼 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막에 인간들이 말이에요. 모든 오염물질을 퍼붓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거기 시멘트 공장에 한 10년 있었어요. 시멘트 공장에 있으면서 출장 가면은 그 매연이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허옇게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연기라는 게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 또 철강 회사에도 몇 년 있었는데 그때도 출장 가면 말이에요. 출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포스코 그 안에 그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말도 못해요. 엄청나요. 그 석탄을 호주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석탄을 떼어가지고 뭐 철을 녹이는데 그것이 이렇게 엄청나더라고. 하여튼 말도 못하게 쏟아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또 서울에 또 와서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 서울이라는 거 그 뭐 말도 못하잖아요. 그 자동차 다닌다는 게. 그래서 참 내가 또 나중에 또 자동차 공장을 다녔잖아요. 자동차 공장이라기보다는 그 대우에 있었어요. 대우의 고등기술연구원이라는 데 있으면서 그 자동차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지원해 줬는데 내가 어떤 그 20세기에 살면서 나는 풍요를 누렸는데 이 생명권에는 못된 짓을 참 엄청나게 많이 했구나. 이런 제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엘고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엘고어가 한 말은 아니지만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저는 이 말이 말이에요. 너무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은 옛날에 우리는 그 수단으로 생각했잖아요. 모든 나무도 그렇고. 근데 인디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자연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죠. 들소도 막 안 잡았어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와서 들소를 막 잡아가지고 지금 뭐 거의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절대로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 그 프로토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근데 우리가 1543년에 왜 그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는 태양계의 중심이 있지 않다.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계 중에 하나 아니에요. 태양계 중에 위성 중에 하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척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다윈이 말이에요. 1859년에 그 진화론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때 밝힌 게 인류는 생명나무 가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참 옳은 말이다. 이게 인간이 아까 왜 내가 기독교 원죄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인간의 원조라는 게 말이에요.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사과나무를 따먹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원죄는 특히 20세기에 있어서 인간의 원죄는 그런 그 뱀의 그 유혹을 받는 그 사고라는 게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이 그것이 인간의 원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바이오스피어를 말이에요. 그 얇은 막을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생각은 소위 우리 바이오스피어가 어떤 우리 인간만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서 나온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아 스피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철강 회사에서 내뿜는 그 매연입니다. 이게 낮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밤에 보이면은 엄청나게 보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수천만 대가 아니라 뭐 수억 대가 될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그 수억 대의 자동차에서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엄청난 매연을 얇은 막에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체의 체온도 말이에요. 인간이 그 36도 5분 혹은 37도가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0.5도만 올라도 몸이 좀 신통치 않단 말이에요. 1도가 올라가면 아주 굉장히 괴롭고 근데 한 2도 올라가면은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우리가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이게 금년에 그만둔다는 말이 있지만 금년에 그만두면 코로나가 그걸로 끝납니까?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1000년에 한 번씩 그런 유행하던 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10년 혹은 5년 만에 한 번씩. 그리고 어떤 그런 유행병뿐이겠어요. 기후 온도는 뭐 전 지구상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이미 그 재앙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그 수천 명의 기후과학자들이 모여서 IPCC라는 회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얘기한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만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굉장히 영물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전기 생산하는 현장을 봤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재 2014년에 지금부터 한 7년 몇 년 전이야. 8년 전이냐? 8년 전에는 말이에요. 그런 태양에너지나 이런 바람, 이 풍력 에너지 이 값이 엄청나게 비쌌고 그리고 그 지구상에 말이에요. 1%밖에 없었어요. 이 태양에너지로 어떤 에너지 돌리는 게. 근데 그 후로 한 5년 후에 2019년에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태양에너지나 이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 풍력에너지가 가격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게 이런 에너지로 한 3분의 2가 세상에 돌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말이에요. 2020 현재 2022년인데 2022년, 2023년 이때는 말이에요. 앞으로 3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가 엘고가 이 작년에 한 강의니까 2년 후죠. 2년 후에는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가 될 거다. 석탄이나 원자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굿뉴스입니다. 이 historical cost of electricity per 메가와트 per hour 이건데 이 옛날에 맨 그 왼쪽을 보면 말이야 석탄이 나오는데 석탄으로 말이야 1MWH 생산하는데 한 500불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내려가는데 별로 이렇게 안 내려가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태양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에너지라든가 풍력에너지라든가 이 누클리어 에너지, 이런 핵에너지는 값이 핵에너지는 별로 쌓이지 않지만 이 태양에너지하고 풍력에너지는 값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메가와트 10%hour 요 생산하는데 엄청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석탄 뗄 필요가 없겠죠. 안 그래요? 그 엄청난 오염을 일으키는 그 바이오스피어의 엄청난 오염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아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이죠. 그 D7 국가가 서로 협의를 했어요. 오버시스 콜 펀딩을 하지 않겠다. 해외에서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런 일로는 펀딩도 하지 않고 또 보조금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G5에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G5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구상의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올리면 안 돼요. 1.5도라는 건 말이에요. 1.5도가 더 올라가면 우리 몸의 항실 37.5도 경기거든. 이게 무지하게 사실 인간에게는 힘든 상태입니다. 이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바이오스피어 생명권 이역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나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생태 중심적 사고로 바꾸자.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먼저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싹 지워버리고 이 모든 거 곰도 같이 살아야 되고 나무도 같이 살아야 되고 바다 고기도 함께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게 불교에서 나오는 거 12연기설처럼 말이에요. 서로 아주 예민하게 아주 굉장히 아주 촘촘히 쌓여있는 그런 그런 구조망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깨지면은 그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21세기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생태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척도입니다.